세계대전. 엄마는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어. 책으로, 영화로만 봤지. 겪어보진 않았지만 전쟁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오랫동안 감동적이라고 이야기했던 영화가 있는데 바로 인생은 아름다워야.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에 갇힌 남자아이와 그 아버지의 이야기였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바로 주인공 남자아이야.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으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커서 영화 감독이 된 거지. 절망밖에 없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희망과 웃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고 간 선물은 가혹한 현실을 희망으로 이겨낼 줄 아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믿음이었어. 영화 이야기를 왜 꺼내냐고? 우리 해솔이에게 세계대전 얘기를 해주려고 해. 전쟁은 원시 시대부터 있었어. 아마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원시 시대부터 현대까지 지구의 이쪽 저쪽에서 아주 크고 작은 싸움이 거의 매일같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20세기에 들어서면 지구의 이쪽 혹은 저쪽이 아니라 전체가 전쟁에 빠져버리게 됐어. 이것을 세계대전이라고 한단다. 온 세계가 전쟁에 휘말려 들어간 거야. 세계대전은 2번 일어났어. 첫 번째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두 번째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두 번의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그와 상관없었던 나라는 지구상에 아마 하나도 없었을 거야. 우리나라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 지위 높은 관리부터 시골의 농부, 한창 자라는 어린이까지 모두 전쟁의 파도에 휩쓸렸어. 인생은 아름다워 주인공도 그중 하나였지. 사라예보의 총성. 19세기 중엽,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자본주의를 발달시킨 유럽의 강대국들은 자기네 상품을 내다팔 시장을 찾아서 또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가 나는 나라를 찾아서 강제로 식민지로 삼았단다. 유럽에 비해 자본주의가 덜 발달한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가 되었지. 앞선 자본주의 나라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식민지로 삼아 지배하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대표적인 제국주의 국가였어. 제국주의 국가들은 하나라도 더 많은 식민지를 갖기 위해 경쟁했단다. 그 경쟁은 전쟁을 일으킨 거야.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와 우리나라를 놓고 전쟁을 벌였고 미국과 에스파냐는 쿠바를 놓고 싸웠어. 그 밖에도 여러 곳에서 쉴 새 없이 전쟁이 쳐졌어.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은 결국 세계전쟁으로 폭발하고 말았어.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야. 1차 세계대전은 발칸 반도에서 시작되었어. 1914년 6월 28일 일요일,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전쟁의 발달이었단다. 총을 쏜 사람은 세르비아의 비밀결사대원 프린치프.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는 서로 미워하는 관계였지. 유럽 각국은 얽히고 설킨 관계에 따라 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쫓아서 이 전쟁에 뛰어들었단다. 제일 먼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어. 발칸 반도를 잃어버릴까봐 걱정한 러시아가 세르비아의 편을 들었고 독일은 러시아와
프랑스에게 선전포고를 했어. 뒤이어 영국이 독일에, 또 일본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단다. 전쟁의 불길은 식민지에까지 번졌어. 영국의 식민지 인도는 같이 싸우면 나중에 독립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영국에 협조했으며, 터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아라비아는 터키의 반대편인 영국을 도왔지. 전쟁에 뛰어든 나라들은 저마다 국민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어. 신문이나 방송이 분위기를 띄우는데 큰 구실을 했지. 조국을 지키자는 구호가 매일같이 신문과 방송을 탔고, 상대편을 침략자라 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았어. 전쟁에 반대하면서 평화를 말하는 사람은 비겁자,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았지. 1차 세계대전은 4년 넘게 계속되어 1918년 11월 11일에 끝이 났어. 부상자와 사망자는 수천만 명, 고아는 900만 명, 남편 잃은 아내는 500만 명이 생겨났어. 이 어마어마한 숫자 뒤에 감춰진 아픔과 눈물은 또 얼마나 클까? 전쟁의 후유증은 참 깊었어. 전쟁의 잔혹함이 남긴 상처는 유럽인의 자신감과 활력을 빼앗았어. 유럽 문명은 멸망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단다. 미래는 불안하고 무서운 것으로 느껴졌어. 허무감,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절망이 거리에 넘쳐났지. 독일의 작가 레마르크가 쓴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는 1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는 젊은이들의 사랑과 고민이 절실하게 담겨있단다. 사람들이 전쟁 후유증을 앓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준비되고 있었어. 국가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전체주의였어. 파시즘이라고도 해. 이탈리아, 독일, 일본에서 시작되고 있었어. 무솔리니, 히틀러라는 이름을 들어보았니? 전체주의를 이끈 사람들이란다. 이들의 등장은 머지않아 닥칠 두 번째 세계전쟁의 예고편이란다. 오직 복종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대부분의 평범한 유럽인들은 평화롭고 안정된 세상에서 살고 싶어 했어. 하지만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1939년 9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1년 만에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새 전쟁의 불길은 다시 유럽으로, 아시아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야. 세계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맹 국군과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으로 갈려 싸웠어. 엄마 어렸을 때는 전투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미국과 독일군이 싸워 미군이 승리하는 이야기야. 그때 엄마도 미군은 좋은 사람, 독일군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커서 역사책을 읽으면서 아,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어. 미군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전쟁이 일어난 이유와 속사정을 알게 된 거야. 2차 세계대전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심각한 경제 불황을 전쟁으로 해결해 보려고 일으킨 거야.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불황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약 4년 동안 극심한 경제난과 수천만 명의 실업자를 낳았어. 회사와 은행이 꼬리를 물고 파산했지.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앞서 있던 미국, 영국 같은 나라들은 그럭저럭 불황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제국주의 국가들 가운데 뒤처져 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경제난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어. 민심도 아주 나빠졌지. 이들 나라는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전쟁이 시작되면
개인의 자유나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말아. 국가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지. 무솔리니는 말했어. 토론은 없다. 오직 복종뿐이라고. 독일의 히틀러나 일본도 마찬가지였어. 일본은 천황을 앞세우고 강력한 전체주의를 밀고 나갔어. 그 앞에서 희생물이 된 것이 우리나라였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프다. 2차 대전은 6년 동안 계속됐어. 연합군 측 49개국, 동맹군 측 8개국.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는 무려 1억 1천만 명이야. 세계 인류의 5분의 4가 전쟁에 휘말린 거지. 전사자는 2,700만 명, 군인이 아닌 민간인 2,500만 명, 총 5천만 명이 넘는 생명이 희생되었어. 미국은 세계 최초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도시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고, 독일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수용소에 거두고 강제노동과 독가스로 죽게 했어. 그 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간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종군 위안부, 원자폭탄으로 인한 후유증을 자손 대대로 물리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 1945년 8월 15일에 막을 내린 2차 세계대전은 인간의 존엄성을 땅에 떨어뜨린 최대의 비극이 아닐까 싶구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내일 만나자.